박용진도 윤영찬도 꼴찌 받았다. 화요일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그 원래 공천 시즌이 되면 언제나 그게 보수 진보 어느 당이든 시끄럽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번 현재 이재명 대표 민주당은 그 정도가 유독 심한 것 같습니다. 꼴찌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극렬 반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오늘 있었던 얘기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와 지난 대선 후보 혹은 전당대회 때 당대표를 놓고 맞붙었던 바로 이 사람이 오늘 하위 대상자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길래 화천대유는 대박나고 국민들은 독박 쓰는 구조가 됐냐. 국민적인 박탈감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정책 시행 책임자였던 성남시장으로서 국민들께 사과하시거나 하실 의향 없으신 것 여쭤봅니다. 그 부정을 하거나 정말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이제 후보 사퇴하고 공직 다 사퇴하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향한 이 모든 수사가 다 정권의 정치 탄압이고 조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는 이재명도 살고 민주당도 살려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분리대응하고 또 방탄 프레임을 벗어나야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당대표직은 내려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여러 단계가 아직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총선 승리를 해야 민주당도 살고 이재명도 사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 수사다, 정치 공세다, 정적 죽이기라고 한다면 백약이 무효예요. 통합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다름은 배제나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의 자산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 우리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2년 전 전당대회 때 박용진 후보, 박용진 의원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당을 만들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저렇게 말한 바가 있었군요. 이 얘기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서울 강북을 재선의 박용진 의원, 오늘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컷오프 대상, 공천 받기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제가 이제 예전 민자당 시절부터 이제 이렇게 정치권을 취재를 해왔는데요. 지금처럼 이해할 수 없는 저는 공천이 이루어지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박용진, 윤영찬 이 두 의원은 제가 뭐 잘 아는 의원들인데 그동안 뭐 의정 활동이라든지 언론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들은 보면 정말 꽤 잘한 축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두 의원이 어떻게 민주당에서 하위 10%가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이들 의원들 제가 알기로 상임위원회 거의 불참한 적이 없고 본회의 불참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그동안 구설에 휘말린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사법적인 지금 수사를 받는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위 10%다라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더군다나 지금 하위 10%는요. 경선 득표에서 30%를 감산하게 돼 있습니다. 하위 20%는 경선 득표에서 20%를 감산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상 공천 탈락이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 30% 정도를 만회를 하려면 뭐 차이가 엄청나게 나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신인 가점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후보와 이런 데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조적으로 사실상 공천 탈락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좀 전에 우리가 화면에 보셨지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박용진 의원 같은 사람이 공천 걱정 없는 당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결과는 공천을 탈락시키는 당을 만들고야 말았네요. 결국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성한 저는 이번 공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민주당의 소신파 가운데 조, 금, 박해, 조응천, 금태섭, 그리고 박용진, 김혜영, 이런 4명 중에 유일하게 지금 현역 의원으로 남아있는 소신파 민주당의 쓴소리 의원 중에 박용진 의원이 한 명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물론 뭐 민주당도 시스템에 의해서 점수를 다 매겼겠죠. 다만 과거에 박용진 의원이 쭉 2, 3년간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특히 작년 초에는 약속 지켜서 영장 실질심사 받아라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꽤 박용진 의원이 이재명 대표께 쓴소리를 많이 했던 기억은 나거든요. 그렇죠. 박용진 의원 하면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금밖에 해서 대표적으로 민주당 내에 쓴소리를 했던 의원 중에 한 명이고, 지금 사실상 뭐 유일하게 그중에 남아있는 현역 의원인데 이번에 그렇게 또 하위 평가를 해서 사실상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박 의원이 나는 굴하지 않고 민주당에 남아서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의지를 좀 불태우고 있는데 박용진 의원이 지난 2020년 총선 때 서울에서 민주당 의원 포함해서 뭐 전체 의원 중에 득표 1위를 했습니다. 그때 강북을에서 64.4%를 얻어가지고 1등을 했고 수도권 전체로 봐도 3등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지역구가 탄탄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는 그만큼 또 박 의원이 지역구 관리를 열심히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당선되기 전에 한 2번 출마하면서 그때 계속 낙선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역구 관리의 중요성을 아는 거죠. 그리고 지난 대선 경선 때도 이제 이른바 어대명 신화에 도전하겠다 이러면서 어차피 후보는 이재명이다. 이것을 깨겠다. 이러면서 또 박용진 의원이 출마하면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또 여러 가지 토론 과정에서 그런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어차피 그 영장실질심사를 추석해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박 의원으로서는 옳은 소리를 하는 것이 민주당의 발전을 위해서 민주당의 건강성을 위해서 좋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해왔는데 결과로 봤을 때 어쨌든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온 거죠. 뭐 좀 전에 보니까 이제 문자 메시지를 다 보냈더라고요. 엎드려서 간절히 빕니다. 이래가지고 경선에서 60%를 얻으면은 이길 수 있으니까 60%를 저한테 몰아줘서 박용진을 살려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굉장히 간절한 메시지를 보냈던데 박 의원으로서는 어쨌든 이런 결정에 관계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뒤집어 보겠다. 지금 뭐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참 예기치 못했던 그런 큰 난관을 만난 그런 셈이 됐습니다. 앞서 화면에도 잠깐 나왔지만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 이른바 개딸들의 집중 표적이 됐던 대표적인 의원 가운데 한 명입니다. 2021년 대선 경선 그중 후보이기도 했고요. 경선 후보. 당대표 선거 때 물론 뭐 이재명 대표가 77% 전당대회에서 꽤 많은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긴 했지만 박용진 의원도 그 전당대회 대항마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앞서 소정숙 장이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박용진 의원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아니 총선 목표가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당에 남아서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제 박용진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민주당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정풍운동의 각오로 오늘의 이 과하지옥을 견디겠습니다. 반드시 살아남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겠습니다. 친명 의원님들은 현역 하위 평가의 명단에 좀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소위 부담.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시고요. 일단 뭐 당이 정한 절차니까 그러면 그 재심 요구를 할 거고요. 특별히 뭐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그러나 박용진이 꼴찌다라고 하는 평가를 제 스스로 공개한 거예요. 치욕스럽죠. 당대표 경선, 대통령 후보 경선 그 과정이 이렇게 평가받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저는 뭐 굴하지 않겠습니다. 굴하지 않겠다. 사자성어 과하지옥. 그러니까 가랑이 밑을 지나가는 치욕을 참아내겠다고 했는데 한 사람에게 충성하고 그를 지켜나갈 게 정치냐. 이재명 대표 사당화를 이렇게 비판한 것 같고 그 강전혜 변호사님. 네. 뭐 일단 당에서 경선 좀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강북을 판세 여기 이승훈 변호사 포함해서 정봉주 전 의원도 참전을 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지금 이 점수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강북 을에서 20대, 21대 재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지역에 정봉주 당 그 교육연수원장 그리고 이승훈 변호사가 공천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봉주 그 교육원장이 공천 신청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자객 공천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7대 때 노원
갑에서 의원을 했었고 같은 지역구에서 18대 때 또 총선에 나왔다가 낙선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방송 같은 것을 했었는데요. 당에서 지금 교육연수원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재명 당 대표가 취임을 하고 본인의 측근들에게 당에서의 직책들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측근이었기 때문에 연수원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이 본인과 연고도 없는 지금 성북의 박용진 의원의 그 지역구에다가 공천 신청을 한 것이 참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이승은 변호사인데요. 이승은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탈당 후에 복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감산을 하지 않은 것이 밝혀져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스템 공천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민주당의 이 공천 과정에 있어서 정말로 이게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박용진 의원은 끝까지 싸워보겠다고 했는데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의아하게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당에 남아서 끝까지 싸우겠다. 하위 10% 꼴찌 받았는데 이겨내겠다는 게 박용진 의원 얘기인 것 같은데. 당시 저 잠깐 화면 맞지만 공천 면접 때 정봉주 전 의원과 박용진 의원이 신경전도 벌였던 기억도 있고요. 차재현 교수님. 네. 그런데 이제 박용진 의원이 오늘 꼴찌 받은 이후에 중요한 건 당내 분위기도 중요할 텐데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이 박용진 의원 하위 10%도 안 된다. 이 정도 점수 준 것도 과분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글쎄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마 국민의힘 그 공천 노래 보면 지금 하위 10%는 바로 컷오프가 되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하위 10%는 지금 감점 30점으로 지금 끝나는 상황이 아마 개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대표적인 수박이라고 일컬어지는 박용진 의원을 사실은 컷오프 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죠. 앞서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내에서 선수를 하던 조금밖에 의원들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금 현역 의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박용진 의원이 또 상당히 의정 활동도 잘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유치원 3법 전 국민적인 현안을 만들어냈던 대표적인 의원이잖아요. 의정 활동 잘했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일종의 가치하고도 상당히 부합되는 행보를 열심히 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삼성을 비롯한 재벌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법과 제도적 개선 이런 부분들 강하게 이야기해 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까 우리 소정숙 국장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이 총선에서 이 서울 지역에 득표를 1위를 했어요.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개딸들 입장에서는 지금 감점이 30% 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제 경선에 또 사러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개딸들이? 때문에 개딸들 입장에서는 그런 아마 나름대로의 일종의 정치적 두려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뭐 박용진 의원이 저한테도 보내왔어요. 그 얘기 보니까 뭐라고 보냈나요, 박 의원이? 그러니까 어쨌든 경선에서 60% 이상 득표하면 박용진이 이깁니다. 악착같이 투표하고 모두 나서서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이 지금 문자를 아마 자기 스스로인 사람 다 보낸 것 같아요. 소정숙 국장도 받으셨고 네, 저도 받았는데. 차재현 교수도 받으셨군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개딸들도 이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개딸들 입장에서는 더 깎아야 된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시스템 공천을 자랑했고 뭐 점수 줄 만큼 주고 깎을 만큼 깎아서 매겼을 텐데 과거 이재명 대표가 박용진 의원도 공천 걱정 없는 당을 만들겠다 통합을 외쳤는데 일단 결과는 이렇습니다. 한 명 더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청와대 출신의 윤영찬 의원도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위 10%라는 공관위의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조사 주체도 알 수 없는 특정인 배제 여론조사가 소위 비명계 지역구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공관위가 아닌 당대표 측근들끼리 밀실에서 중요 사안을 결정한다는 괴담이 여의도에 파다합니다. 하위 10%와 20%의 친문 비명계 의원들이 무더기로 포함된 이번 하위 통보 결과는 그러한 괴담들을 사실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 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 개인 사당화의 완성입니까? 아마 본인은 이 부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은데 평가가 그렇게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느끼시기에는 좀 불합리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객관적 평가에 의한 결과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주미 의원의 저 라디오 인터뷰는 이제 김영주 의원의 탈당에 대한 언급이고 앞서 조금 전 4시였나요?
문재인 정부에서 수석을 지냈던 윤영찬 의원 하위 10%라는 이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총선에 임하는 민주당의 목표가 이재명 대표 개인 사당화 완성인가? 근데 사실 윤영찬 의원이 돌이켜보면은 원칙과 상식과 같이 탈당하려고 했다가 탈당을 철회해서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었는데 여기서 거의 사실상 컷오프 아니냐? 이거 이현정 의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이거는 뭐 정치 보복이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원칙과 상식의 활동을 했고 탈당은 하진 않았지만 사실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 당에 대한 비판적 활동을 했다. 그 이유 아니고는 사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박주민 의원이 무슨 뭐 객관적인 평가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알기로 저 윤영찬 의원 의정 활동 굉장히 열심히 했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언론 활동이나 이런 것도 많이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한번 보고 싶어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10%인지. 아마 여기 보면 정량적 평가가 있을 것이고요. 정성적 평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정량적 평가에서는 아마 다른 의원이 뒤지지 않을 텐데 정성적 평가, 즉 어떤 주관적 평가에서 아마 저는 거의 꼴찌를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자 지금 이재명 대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본인 지금 국회 이 상임위 참가율이나 이런 게 제가 알기로 굉장히 하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지금 컷오프 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와 비교하더라도 결국은 이 지금 이제 윤영찬 의원의 이유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대 활동이다. 왜냐? 최근에 현근택 변호사가 이 지역에 갔다가 여러 가지 성희롱성 발언 때문에 또 탈락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이수진 의원이 또 거기 갔어요. 비례대표. 예. 자, 근데 이분도 지금 뭐 예전에 500만 원 받은 것 때문에 지금 뭐 컷오프 논란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총문이 뭐냐 하면 여기에 지금 여성 이 후보를 보낼 것이다. 왜냐 여성 가점이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이 윤영찬 의원을 이제 컷오프 10% 이 컷오프 되는 30% 감사를 하면서 예. 상대 후보를 여성 출신으로 초선, 그러니까 이 신인으로 거기에 전략 공천을 해서 사실상 이제 이 경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한 명 보내서 안 되니까 그 다음 또 보내고 그 다음 안 되니까 이제 아예 그냥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보내고 그러니까 그것도 불안하니까 아예 윤영찬 의원을 하위 10% 줬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이 하위 10%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국회를 좀 아시는 분은 이 납득할 분이 안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도대체 몇 %를 얻었는지 그거 한번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이현정 의원이 좀 중요한 말씀을 하셔서 좀 더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이 받아들였을 때 물론 윤 의원의 말이 다 정답은 아니지만 나 어쨌든 성남 중원에 공천 안 주기 위해서 현근택 변호사 내려보냈다가 어쨌든 본인 개인 논란으로 일단 주저앉았고 비례의원이 이수진 의원이 와서 자기 공천 형식으로 왔는데 이것 또한 뭔가 하위 10% 정량적 어떤 수치 계량화가 아니라 정성적 마음이 가는 대로 내 점수를 다 깎았기 때문에 어쨌든 나는 답정 공천 탈락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윤영찬 의원은 이제 본인이 탈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게 이제 탈락시킬 경우에 이제 이 이낙연 당에 어떤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경선을 붙이겠다 뭐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오늘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작정을 하고 자신의 반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렇게 당에서 몰아내는 그런 어떤 전략을 임하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박용진, 윤영찬 이 부분은 아마 국회에 출입하는 기자들이라면 다 알 겁니다. 누구보다도 국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했다는 거 아마 출입 기자들이 다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 10%다? 자, 그러면 이분이 하위 10%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대체 이재명 대표는 몇 %인지 의안 발의율, 그다음에 이 상임위 참석, 본회의 참석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정량적 평가에서 도대체 얼마나 얻었는지 그 통계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박주민 의원 얘기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본인이 느끼기에는 좀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객관적인 평가에 의한 결과다. 원내수석 부대표 김영주 의원 탈당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건 객관적인 지표가 있다라는 언급을 했는데요.